미주은행 변정규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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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변정규 상무님에서 변정규 전무님으로 공식적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연휴 끝에 이렇게 쉬셔야 되는데 또 시간을 내주셨고 너무 그거 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나현실과 이밀의 그 소설 기억하시죠? 오늘 그 2탄입니다. 그 2탄이 제목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Away 작사. Back into Love라는 가사 노래가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검색 가능하신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네. 작사자 연준이, 작곡자 이플레 인신이에요. 개명전에는 고물가 씨였고 이걸 또 듣게 됩니다. 전무님, 네. 저희 일부 뒷부분 좀 보셨죠? 예. 예, 지금 이제 연휴 동안에 미국장 이렇게 살피고 이제 앞으로 왜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감론을박이세요. 맞아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뭐 힘들었던 장 끝났다. 이제 좀 가도 안 되겠느냐 하는 쪽하고 이번 반등은 좀 이렇게 여기저기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오늘 지금 전무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 어느 정도 좀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전망이나 이런 거는 안 갖고 왔어요. 사실은 뭐 이번 거는 소설은 아니고요. 소설은 아니고. 예, 소설은 아니고 이제 그러면 경험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재밌게 봤습니다. 마지막 후반부. 근데 마켓이 조금 요새 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마켓이 항상 어려울 때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고요. 긍정적인 면에서도 항상 좋은 장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금융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서 힘들어도 지금 뭐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방향은 좀 이제 확실하게 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상황 같아요. 예. 그리고 금리나 아니면 채권이라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방향성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정상화 노력 후에 큰 무리 없이 연착륙을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투자를 더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류 베리모어하고 그다음에 휴그랜트가 나왔던 영화가 네. 보셨죠? 봤습니다. 그 예. 여자 작사, 그 남자 맞습니다. 작곡.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노래가 나는데 참 좋아요. 맞아요. 예,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새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오버랩되고 이제 들을 수 있는 노래 같아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경크로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마음도 추스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에게 등불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와 반만 세워주려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 금융의 방향을 알려주고 우와 내 마음과 귀는 당신의 말에 열려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시 투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저희도 그렇고 이제 모든 자문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금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등불이 되어드리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시고 반려견이나 안내견 같은 이런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까지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또 더 열심히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개사를 하셨군요. 금융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투자를 사랑할 수 있게. 투자를 예.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금리도 이제 인상이 예고가 돼 있고 그 고물가가 이제 어린 고물가가 5년이 지나서 지금 저렇게 컸어요. 어린 고물가가. 네, 네, 이제 개명도 하고 새 삶을 찾기 위해서. 예. 아예 성까지 갈아버렸네. 고시에서 인시로. 예. 인플레로. 그렇죠. 예. 사실 고배당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네. 그냥 입양했을 뿐이었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정상한 노력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친부인 연준이도 이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화합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의 길 이런 것들도 이제 힘들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렇게 시장을 전망해 가면서 이제 좋은 안내를 해드리자 이렇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전무님 일단 준비하신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 다음에 작년 그 복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 복습이 이제 그 어차피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인데요. 예. 이미 리반 위기와 이제 코로나와 비교는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리만 위기 이후에 테이퍼링을 한 5년 이후에나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는 좀 다르다. 예. 특히나 코로나는 상황이 다른 게 인플레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리만 당시에는 2% 이상의 인플레 거의 없었다. 이런 것들도 미리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국 GDP 대비 천문학적인 약 3분의 1 가까운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 특히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너무 커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크본드 심지어 뭐 개인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직접적인 구제까지도 이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신용까지도 떠안았던 이런 그 기억을 계속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차이점이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테이퍼링이 조기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달러에서 유래된 통화 가치의 외환의 변동뿐만이 아니고 통화 가치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간을 읽어라. 특히나 국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해 좀 조심하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그 저번 시간에는 증시 둔화가 어느 정도 그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오른 폭을 갖다가 좀 계산을 했었어요. 예, 그런 것들 네. 한 10% 15% 예, 그 정도 아마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투자 재원 관련해서는 이제 선별적인 장기 투자를 하자, 포트폴리오 투자. 왜냐하면 이제는 유동성만으로는 이제 묻지마 투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성장 가능 자산, 특히나 해지의 기능이 있는 자산을 유념하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율에 있어서는 올해 초 들어서 1,200원대로 올라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환율도 계속 1,200원대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래는 우리의 미래죠. 이제 예. 이대로 했으면 이제 뭐 좀 기다리자. 항상 우리가 움직이거나 뭐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트레이더들도요. 한번 이제 큰 변화의 장에서 액션을 취하지만 이제 웨이트앤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넥스트 게임 체인저를 기다려야 될 때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넥스트 게임 체인저는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인플레, 그죠? 고물가가 인플레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워치해야 될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 중에 네. 또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지금 여기 요약하신 것 중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그리고 3월 FOMC에서 50bp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다. 저게 지금 이제 전무님의 예상이란 말씀이시죠? 네, 저는 뭐 저희가 예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월가에서 이제 아이비들이 뭐 3, 4회 심지어 이제 7회까지도 나오고 제가 알기로 이제 노무라 은행에서 이제 50bp를 얘기한 상황이고 또 이제 전무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직까지도 그럼 이 50bp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50bp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예. 이제 횟수가 뭐 7차례, 뭐 8차례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떤 그 연준 위원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대차대조표의 축소를 빨리 시작을 한다면
금리 인상에 부담을 크게 그렇게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금리 인상의 횟수나 아니면 폭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려면 대체대조표 축소를 병행해서 같이 갖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지금 한두 분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뒤에 오늘은 전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네네. 다 오늘은 좀 약간 쉽게 설날이기 때문에 또 영어 공부 차원에서 좀 연준이 이제 그 발표한 성명서하고 이렇게 그 발표된 그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영어 공부하면서 이따 제가 그런 측면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0.5% 3월에 인상될 것이다. 뭐 전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전무님의 그러니까요. 네. 저 가능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음. 그리고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NDF 시장에서는 첫날에 1213원 찍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213원 찍었다가 지금 한 1202원 정도로 내려왔는데 네. 1213원은 저 같은 차티스트한테는 의미 있는 레벨인 것이 우리 그때 코로나 때 1300원 근처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1080원까지 거기에 또 되돌림의 맥시거든요. 맞습니다. 그 1213원 갖다 NDF 시장에서는 찍었단 말이죠, 벌써. 그래서 1213, 15, 1215원 올랐으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구나 싶은 와중에 다시 이제 12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와서 네. 당분간 증시가 당분간은 괜찮겠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만 여전히 그러면 전문이 보시기에는 1200원 밑으로 하향 안정화되기보다는 아직도 1200원 위에서 환율은 좀 불안하게 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사실은 높다고 해서 다 불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환율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결국은 환율도 그 스팟이라고 해서 환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별로 있지 않습니까? 뭐 연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게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융 시장의 지금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다 감안을 하면 1200 위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어떤 단계적으로 움직입니다. 환율은. 네. 그래서 그 1180원대에서 올라왔다가 1190원대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는 1200원을 미만으로 해서 이제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1,200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서머리잖아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전무님? 네. 네. 하나하나 보시면은 글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리먼 금융위기와 코로나19는 다르다. 요거 이제 많이 해주셨다고 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실 그럼 핵심 요 부분으로 바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이렇게 네네. 해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은 그냥 우와. 오늘은 그렇게 뭐 깊게 할 건 네. 없습니다. 이제 2년 설날이라. 전에는 돈 인색이었던 파월이 와, 이제는 또 이- 짠돌이가 됐구나. 네, 짠들이 변했죠. 이제 뭐 변했으니까 이제 이제 한 번에 제가 와닿는 그림이네요, 진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왼쪽 그림입니다. 네, 오른쪽은 네. 제가 만들었지만 왼쪽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블룸버그에서 만든 그림인데 그 돈 인쇄기라 그래가지고 그죠? 프린팅 머신. 그래서 이 티셔츠까지도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당시에. 그래요. 예. 저 그림이 인쇄. 저 그림이 티셔츠에 티셔츠에? 있어서 네네. 예, 사람들이 많이 그걸 갖다가 이제 입고 다녔어요. 월가에서. 월가에서. 네. 저 그림이 그래 예전에 그 벤 버냉키가 그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리던 아. 그림만큼이나 또 히트를 쳤구만요. 예, 히트친 그림입니다. 음. 근데 이제는 그 티셔츠는 볼 수가 없겠죠. 예, 이제 완전히 변했으니까.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좀 어렵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보시면 항상 그 한 단계 앞을 보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말씀드린 거대로 하셨으면 이제 좀 이렇게 그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뭐 또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금융기관의 딜러들조차도 어떨 때 뭐 확실할 때는 이렇게 베팅을 하고 공고리척이 투자를 하지만 이제 항상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네. 때도 이제 뭐 이럴 때도 있고요.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변수는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대안이 뭔지 찾아보자.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예. 대안이 뭔지를. 네. 대안이 뭔지. 왜냐하면 현재 만약에 그 동안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예.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걸 뭐 시나리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것에 자기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예, 잘 그걸 대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에 대해서 그 조금 알아보려고 이제 성명서를 갖고 나왔어요. 네. 지금 영어 공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영어 이제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뭐 머리에 쥐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면 예, 저렇게 그 줄을 그어놨어요. 네. 줄을 그어놨는데 예, 그 키워드만 보셔도 얻으시는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머리에 남기 때문에 잔상으로. 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고용에 관해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 스트롱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네. 예, 스트롱.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좋아질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엘리베이티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그죠? 엘리베이터죠, 거의 뭐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이게 부채질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명서는 아주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조속히라고 하는 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커미티가 expect, soon be appropriate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soon 조속히 올리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은 문구들을 읽을 때요, 그냥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네. 보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soon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3월 달에 올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3월 달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0.25% 포인트인지 0.5인지. 0.5%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르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FOMC 대차대조표 축소 원칙이 처음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줄을 그어놨죠. 죄송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표문이었습니다. 허투루 볼 게 없다. 여기는 네, 지금 다 요거는 중요한. 되게 이제 네. 어차피 나중에 이제 그 의사록 공개가 되지만 의사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대처대조표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그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굳이 좀 이례적이지 않았습니까, 전무님? 저렇게 저렇게 종이 프린트 인쇄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못했죠. 네. 예, 이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직격탄을 받은 네. 거예요. 좀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위에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발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보시면 어그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위에 그죠? 이제 밸런스 시트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얘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장일치예요. 그죠? 그러죠. 예,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거는 채택을 한 것이다. 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이게 그만큼 위원들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커미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커미티가 그 커미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머니터리 폴리시까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그 사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진정한 긴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예.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 네, 통화 예. 증발시키는 거죠. 예, 통화 증발시키는 건데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로 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조절을 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저기 써놓은 바와 같이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써놓은 거예요. 대뜸 이것만 발표해놓으면 대차대조표 축소를 바로 하겠구나. 그걸 갖다가 다 만기 도래하는 채권 다 롤오버 안 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저기 제가 써놓은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약 9조 달러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예, 9조 달러.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40% 늘었죠 지금. 예. 뭐 아니고 그 뭐 금융위기 왔다고 1조 달러 안 되던 놈을 갖다 4조 달러 만들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훅 또 4조 5천억인가 맞습니다. 8천억인가 해가 이게 9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9조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GDP가 20조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상에.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근데 반이에요. 엄청나네요. 엄청났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이전에 그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채, 그다음에 그러니까. 개인 예. 회생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받아줬단 말이에요. 네. 정크본드도 있어요, 심지어. 네. 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 읽을게요. 그러면은 네네. 예. 그 중간에 좀 내려와서 멋있게 읽어야 되는데 By adjusting the amounts reinvested the principal payments received from security held in the system open market account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만기되는 채권들을 갖다가 일정 부분 조절을 해서 이 대체대조표 축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것을 롤오버 다시 국채를 다시 사서 쌓아놓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기를 갖다가 다시 연장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은 만약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전부 다 상환해 버리면 그렇죠? 상환해 버리면은 돈을 갖다가 다 빨아들이는 그렇죠. 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채권은 더 이상 없고요. 물론 그러면은 대차대조표 밸런스시트를 확실히 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장의 유동성도 확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은 채권 금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영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예,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밸런스시트에 남겨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또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네. 뭐냐면 지금 이 밸런스시트에는 신용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국채는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국채. 그죠? 그 다음에 모기지채도 남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채, 특히나 정크본드는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도를 말하자면. 그래서 행간에 잃는 거죠. 이게. 네, 네. 항상 연준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연준도 물리기 싫은 거죠. 네. 괜히 그 짱크급들 들고 있다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시면은 이게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요 단순한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 보세요.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신용 프리미엄이 확대가 돼요. 예. 시정 스프레드가. 네. 예. 스프레드가 확대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크본드 금리가 더 올라간단 말씀이죠. 그렇죠. 신용이 네. 안 좋으면 신용 안 좋으면. 그만큼 더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장단기 금리도 좀 확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 채권 간의 스프레드도 확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커브가 이렇게 좀 그 벌어진다고 하죠. 이제 금리가 이제 스티프닝이라는 그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장단기 금리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제 채권마다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좀 기업들이 그 조달할 때 좀 네.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특히나 좀 그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겠어요. 힘들 거예요. 네. 특히나 네.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기업들이 저금리로 빌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롤오버해서 상환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이나 아마 정부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뭐 네. 최고의 경제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고나 이런데 막대한 타격이 네. 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 보자는 겁니다.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축소 시기도 바로 그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 reducing부터 있어요. 그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will commence after the proces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after가 되게 중요해요. 아, after란 말은 후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에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쓰지 않습니다. 후에라는 거는 곧장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끝나자마자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라고.
지금 연준의 FOMC가 3월에 있고요, 5월 초에 있습니다. 네. 3월 초에 있고요, 3월 중순에 있고요, 5월 초에 있고요, 그다음에 6월 중순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월, 6월 달에 아마 발표가 나지 않느냐. 양적 긴축에 대해서. 그렇죠. 3월 달에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5월 달이나 6월 달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를 네. 하는 게 아마 우리가 그렇게 그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다른 그 우리 금융시장에 그런 요소들에 많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이런 대차 대조표에 관한 성명서나 아니면은 그 발표문이 있을 경우는 꼭 읽어봐야 되고 저희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알려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행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애프터도 예. 그냥 후회가 아니라 이 애프터는 정말 바로 하겠다. 네. 이런 의미들. 요걸 예. 잡아두는 게. 사실은 근데 연준 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그 간접적인 비유는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간접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들은 특히나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특히 직접적인 말을 또 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익숙해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after라 그러면 후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바로 하자마자. 곧장 네, 이렇게 곧장.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옛날 그린스펀 시절에 비하면 요새 좀 명료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린스펀은 이 뭔 소린가 싶을 그쵸, 때가 참 맞습니다. 많았는데 그래갖고 못 알아듣겠다 하면은 그린스펀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오늘 회견 잘했네. 시장이 못 알아듣고 기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자기는 성공했다면서.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순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겠다 하는 거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예. 여기 이제 패드 워처들이 그런 단어 하나, 패러그래프 하나야.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장에 네. it will be appropriate 적절할 것이다 하면 될 텐데 it will soon be appropriate. 그러니까 soon을 맞습니다. 집어넣어서 곧. 그러니까 이제 뭐 3월 달에는 짤없이 올린다. 그죠? 예. 이게 그런 최대한 어떻게 보면 소통하려고 그러고 힌트를 그렇죠. 맞습니다. 힌트를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준비하라고. 그죠? 이제 그 소통을 해야겠죠. 네. 소통을. 저희 뭐 아까 그 처음에 그 영화 이렇게 보지만 여기 그 명대사 이렇게 보시면요. 네. 드루 베리모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래 가사라는 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이제 뭐 이런 그 성명서나 이런 것들도 시장과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의 의중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예. 네. 맞아요. 골방 아재님도 요즘은 시장과 소통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준에서 나온 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 보고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거. 요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도 뭐 한두 시간을 할 수 있는데 네. 짧게 소개만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좋아요. 네. 예, 이제 그 프린트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게 보시면은 US 달러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읽으면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처음에는 이제 디지털 달러 화폐의 그런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서 첫 리포트입니다. 이게 네. 연준에서 나온 디지털 달러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첫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연준의 가상화폐에 대한 비유와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세 번째는 미래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달러 디지털 달러는 그죠? CBDC라고 하죠. 네. 중앙은행 화폐, 디지털 화폐. 네. 그래서 미래 국제 금융의 통화 체계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방향을 조금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침판 같은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디지털 통화를 갖고 갈지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연준이 가상 통화에 대해서 어떤 비유에 대해서 너무 느긋한 거 아니냐. 아니면 아니고 보완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한 CBDC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을 정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리포트가 이 리포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다 읽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줄을 좀 쳐놨어요. 다. 네네. 예, 줄을 다 쳐놨었고요. 이제 그걸 갖다 요약한 게 이렇게 한글본입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시게 영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뭐 설날 다 지났잖아요, 연휴가. 네. 예, 아, 다 끝나가고 지났으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요. 내일 뭐 또 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굳이 오늘 이걸 읽으실 필요는 없고 연휴 끝났으니까 주말에 좀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 포인트만 그러면 몇 개 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1번 보시면 네. 요약하고 서론에 보시면요. 일단 미국 CBDC 디지털 통화 같은 경우에는 상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의 부채다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상업은행에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쓰니까 예.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법정 화폐가 아니죠. 그죠? 법정 화폐를 갖다가 발행을 해서 우리 핸드폰에 꽂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현금이에요. 네. 어떤 예를 들면은 어떤 시중은행에서 한도를 줘서 신용을 줘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2달러, 5달러짜리가 꽂혀져 있는 겁니다. 네. 기술을 통해서. 예.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현금 카드도 필요 없이 그 자체를 갖다가 페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에서 CBDC의 발행은 미국 달러의 매우 중요한 혁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제 a highly significant innovation. 이거 인노베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이잖아요. 네. 혁신은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써도 혁신인데 왜 여기다 highly까지 Highly. 넣고 significant까지 네. 넣었습니까? 이런 문장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연준이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리포트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이 내재된 톤을 보자면 CBDC를 미국에서 연준에서 발행하게 되면 굉장히 게임 체인저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겠죠. 예. 그러면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한다는 디지털 위안화하고도 또 성격이 다른 겁니까? 전문이 보시기에. 사실은 달러와 위안화의 위상은 자체가 다르다고 자체가 볼 수가 다른데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자가 붙어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뭐냐면 해외 사용이 안 됩니다. 근데 디지털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유비쿼터스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네. 쓸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달러와는 그게 가능해요. 음.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벌써 기축통화의 지위를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연준이 또 쓴 건 뭐냐면 연준이 생각하는 모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달러가요, 디지털 달러가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자가 있으면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 엄청 더 강력, 강력합니다. 예. 어.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화입니다. 법정 화폐죠. 법정 화폐가 뭐 상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의 이자라도 있다. 이자까지, 네. 이자부 CBDC가 된다고 하면 가상화폐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어려울 것이다. 예.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째 보시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섹션 하나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가상 통화, 크립토커런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나옵니다. 음흠. 특히나 가상 통화의 경우에는 분실과 절도, 그다음 사기에도 노출돼 있다.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 연준의 그 뷰를 딱 볼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뭐 특히 이걸 갖다가 살려서 공생하고자 하는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나중에 뭐 대체 자산으로 뭐 그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거에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특히나 그 왜 스테이블 코인도 나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뭐 달러에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사용되고자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분명하게 연준이 통화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외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 물론 발행 그 규모가 다 정해져 있고 하지만 제2, 3의 비트코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걸 이제 규제를 하고 어떤 그 의회 내에서 법화나 여러 가지 통제를 가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나 미국의 그 디지털 화폐 CBDC의 경우에도 연준은 확실하게 못 박은 게 뭐냐면 컨그레스, 의회에 승인을 받아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쓰는 달러 지폐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기능을 갖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많은 그 앞으로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디스커션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보시면은요. 그게 지금 전문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다소 지금 한가하게 CBDC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회의 승인이라는 의회에서의 그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신 거는 이 연준과 관련한 음모론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저거 미국 정부가 아니다. 예? 예.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은행처럼 이거는 정부의 그 중앙은행에서만 찍어내는 돈이 아니고 미국 연준 제도하고 미국의 화폐 달러 시스템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 때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미국 정부가 찍는 돈도 아니고 말인즉슨 연준은 뭐 독립성이 있다 그러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뭐 맞습니다. 눈치도 보는 거고 뭐 이런 참 묘한 그건데 어떻게 보면 또 월가의 하수인 같기도 하고 한 번씩은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그 양털깎기 한 번씩 이렇게 한 1, 20년에 한 번씩 해서 홀라당 한번 살 좀 올랐다 싶으면 홀딱 벗기는 애들 같기도 하고 복잡하죠. 어리숙하게 뭐 모르는 척 하는 것 하면서 진짜 병신들인가 싶기도 한데 설마 쟤들이 몰라서 저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참 절묘한 존재들이에요, 연준은. 그러니까요. 그러니 말씀하신 이 CBDC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까지 거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알던 달러하고 또 다른 어떤 그렇죠. 화폐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요. 게임 체인저란 말이 네. 맞겠네. 이제 화폐의 어떤 그 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글의 힘도 크지만 이 화폐 기축 통화의 힘은 굉장히 큰데요. 기축 통화의 그 공고함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타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좀 그 국제화를 더 해서 이제 디지털화를 시행을 하지 않는 한 달러의 디지털 패권에 만약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지만 시간이 뭐 몇 년 안에 이것이 행해진다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같은 디지털 달러에 또 라이센스도 새로 주겠죠. 은행들마다. 또 팔아먹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은행들마다 이제 라이센스. 우리나라도 뭐 국채 뭐 관련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은행들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이 이것도 다 라이센스를 줄 거고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시장과 룰이 네. 재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또 그 제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요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전문님 그럼 지금 저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문님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예전부터 좀 그래왔습니다. 사실은 버냉키 때부터 해가지고 연령 거쳐서 파월까지 오면서 전 속으로 그랬어요. 제 양반들 저거 나중에 저 뒷감당 왜 하려고 싶었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미국 GDP가 20조 달러인데 이게 뭐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연준. 그렇다면은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걸 뭐 금리를 따박따박 찬차에 올려서 만기 돌아오는 뭐 국채 모기 채권 그거 뭐 재투자 안 해가면서 그래 상환 받아가면서 이게 그래서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겠네. 이건 정상적인 걸로 안 된다 싶은 데다가 지금 CBDC 얘기도 듣다 보니 예전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옛날 일입니다만 그 우리 저 원을 환으로 했나요? 환을 원으로 했나요? 화폐 개혁하면 해가지고 그렇죠. 그 돈 실컷 벌어서 이렇게 어디 뭐 은행에다 맡기지도 않고 집에 진짜 가만히 떼기로 돈 벌어갖고 쌓아뒀던 사람들 갑자기 은행 가서 바꿔주는 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을 원으로 바꿨었죠 그때. 환을 원으로 바꾸면서 그런데 딱 그 바뀐 돈 나는 그 교환해 주는 그것도 상한액이 있어가지고 그 많았던 돈들이 그냥 제가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세요. 이것도 사실은 화폐 개혁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번 고려는- 1월달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연준 쟤들이 왜 저럴까? 저렇게 성명서 저렇게 쓰고 양적 긴축에서 아까 전무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포트 한 장 시장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 리포트 나오고 파월은 기자회견 중에 뭐 작심한데 이를 악물고 네. 우리 뭐 매번 올리지도 몰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도 안 하고 그러면 장 부러질까 아는 저 연준이 왜 저럴까 옛날에는 그렇게 장 부러질까 봐 달래던 그때 나왔던 얘기가 돈 태우기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방에서 얘들이 이래갖고 가상화폐고 뭐 주식이고 뭐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그 돈 태우는 거 아니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그 디지털 화폐, 네.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조금 많이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개털들하고 뭐 그런 말씀이죠. 예, 중국이 이제 서로.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빨리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위안화의 국제화에 힘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경제 대국으로 지금 올라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패권에 이제 뭐 어차피 경제나 군사력은 거의 어차피, 뭐 막상막하게 네. 올라섰죠. 그렇지만 이제 기축통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금융적으로 이제 많은 그 선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 이제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금리 때 많이 이제 차입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좀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특히나 그 지방 정부, 지방은행들의 부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 네, 있는 상태인데 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자식들이 많으면 이걸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아유 비유가 참 그렇죠. 그러네 네. 또 괜히 또 형제간에 싸움 나고. 그런 것들이 참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 국가로서의 중국도 이런 디지털 네. 화폐를 개발하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 전문님 오늘 소개해 주신 저 CBDC도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추적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뉴스의 흐름을. 네, 새로운 화폐예요. 사실은 똑같은 그 법정 구속력을 가진 기능을 가진 네. 그 형태만 디지털 통화이다 뿐이지 지폐가 아니라 하지만 새로 다른 통화를 화폐를 만든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의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통화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개혁적인 요소가 네. 있고 화폐 개혁도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노베이션이 나오는 네.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시사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네. 하고 마칠게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냥 그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설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50년이 아니고 한 30몇 년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50년 제가 잘못 써놨는데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라이보로 금리라는 게 생겼습니다. 사용이 많이 됐었고 적어도 많이, 네. 뭐 리보 라이보 네, 그런데 저거 맞아요. 우리 저 쌍팔년도에는 다 저거 국제금융론에 맨날 저거만 갖고 저거만 들어왔죠. 저게 이제 없어집니까? 라이보 참 이게 어떻게 없어져요 이게. 이게 시청자분들 네. 이렇게 라이보는 못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음. 세계 금리의 기준이죠 거의. 그죠?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 네. 예. 그죠. 그래서 저희 처음에 그 금융 시장에 이제 네. 입문해서 딜러를 할 때도 항상 블룸버그 보면서 BBAM, 아. BBAM이죠. 예. 네. 브리티시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이죠. 여기 이제 그 영국 이제 은행 연합회 그 소속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라이보 금리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랬어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편하게 이제 또 라이보하고 소파 이런 것들을 소파라고 읽어요. 소퍼라고 얘기하는데 SOFR을 갖다가 예, 소퍼라고 얘기합니다. 저거는 뭐의 약자입니까, 전문님? 이게 그 여기 보시면요, Sovereign Overnight Financing Rate라고 그래서요. 여기 4번에 보시면 예, 서브린, 예, 오버나이트. 예. 요거는 그 어디에 그 공시가 되냐면요. 그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뉴욕 연준이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나 뉴욕 이런 연준, 것들을 네. 행해도 뭐 테이퍼링 이런 걸 해도 그 실제로 엑세큐션하는 실행하는 그 연준은 뉴욕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뉴욕 연준의 홈페이지 보시면은 SOFR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기간물로서 보면 오버나이트 하루물이 있고요. 그리고 네. 30일 평균, 뭐 90일 평균, 그다음 180일, 뭐 반년물 이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덱스도 하나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조달금리, 대출금리, 네. 그 다음에 예금금리, 예. 달러로 인한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소파 금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 라이보 없어져요 이제. 라이보가 이게 여기 써져 있는데요. 라이보가 벌써 폐지됐느냐? 아닙니다. 아직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일주일하고 2달 금리는 이제 그 어나운스를 안 합니다. 이제 벌써 폐지가 됐고요. 뭐 1369, 12개월은 아직은 명목상으로 있는데 금융기관은 올해부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라이브는요? 예, 왜냐하면 이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은 이걸 쓰지 않습니다. 신규 거래는 라이브는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1369, 12개월 물도 가장 많이 쓰는 지표금리로 3개월 라이브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3개월이든 1개월이든 맨날 그 빌릴 때 롤오버 하면서 라이브 플러스 몇 bp 그거 몇 bp만 정하면 됐는데 그럼 이제 맞습니다. 라이브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이제 소파가 소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뭐 가상금리 몇 bp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라이보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무이연금리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 무이연금리의 역할을 이제는 이 소파 금리라는 게 대체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좀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라이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 방법이 이제 한 18개 런던에 소재한 시중은행들의 이 추천을 받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 금리를 네, 네, 네.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은 그 18개 금융기관들의 그 금리를 가중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공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기네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스캔들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폐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 미국이 자꾸 보니까 영국에 있는 은행들은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더니 얘네 좀 야로가 있는 것 같아. 수상해. 니네가 이걸 갖다가 픽싱이라고 하죠. 금리 결정 날에는 조금 변동성도 심한 것 같고 이거 니네들이 담합하는 거 아니야? 짜고 치는 곳에서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의혹을 제기를 미국이 하니까 영국에서는 극구 부인합니다. 처음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너가 예상하는 금리 적어내 해서 그렇죠. 가중평균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진짜 전문의 말씀 맞다나 비방송 용어지만 야로가 있죠. 생기면 뭔가 조작과 뭔가가 생기는 거지. 그 의도가 0점 몇 pp만 해도 크죠.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굴러 댕기는 돈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극구 부인을 하다가 음. 이제 뭐 계속 그런 그 의혹이 나니까 실제로 봤더니 있었던 거예요. 문서상에 이메일상에 네. 이 B은행의 네. 투자부서와 음흠. 그 다음에 채권부서 간에 암암리에 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럴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발칵 뒤집혀졌어요. 음. 그래서 영국 금융청이 없어지고요. 음. 막 그 금융청의 역할이 중앙은행으로 편입이 되고 막 이런 굉장히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네. 큰일이었네요. 예, 그리고 뭐 D은행에서도 그런 네, 다 네. 유럽계 은행들이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D은행이라 하시면 D은행. D모치 은행? 예. 예. 써놨습니다. 다 써놓으셨네. 홍선모 해놓고 네, 네. 뭐 홍모에 하듯이. 이거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요. 다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음. 다 어차피 그리고 그 확정이 됐어요. 이런 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도 네, 괜찮은 공개 정보입니다. 안 끼는 데가 없어요. D는. 참 옛날부터. 아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새로운 무위험 지표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됐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SOFR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아예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걸로. 네.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이제 네, 보고 네. 그 시장 거래된 것을 이제 가중평균을 해서 예. 그 다음날 아침 8시 뉴욕 시간 8시에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훨씬 네. 좀 어떻게 보면 투명하죠. 그렇겠네요. 예, 투명합니다. 이제 딜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라이버보다는 좀 투명성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런 반면에 특히나 여기에서도 또 그 영국은 과거에 그 금융 허브였지 않습니까? 세계. 네. 지금도 이제 금융 허브이긴 하지만 이러한 금리 거래에 있어서 이제 허브가 서서히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달러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쩌면 생각도 브렉시트 듭니다. 자체가 런던의 그 시티의 그 위상이 사실 좀 타격을 받는 정치적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뭐 다 빠져나올 파인데.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저까지 라이브까지 그러네요. 없어지면 맞습니다. 하나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그 외환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금융 시장인데요. 이제 그 외환 거래의 약 40%를 아직 런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달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뉴욕이 아니고 시카고가 아니고 런던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 라이보 폐지 이제 내년 6월 공식 폐지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고요. 신규는 안 되고. 신규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전부 다 달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소파로 바뀝니다. 예. 그것들을 유념해 달라.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무님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데 나오신 김에 아무래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연휴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리가 살짝 좀 주저앉은 거하고 달러가 좀 약해진 게 뉴욕 증시에 힘을 보태줬는데 지금 우리 뭐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인식하고 계세요. 내일 저 22하고 영란은행 있지 않습니까? 영란은행하고 22도 그러면 우리도 슬슬 이제 금리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달러가 그동안에는 지 혼자 금리 올리네 양적 긴축하네 하다가 강해졌는데 영국도 22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실시를 하고 있죠. 이제 네. 벌써 이미 금리 올렸잖아요. 예, 한번. 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기조가 벌써 변했기 때문에 22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2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옆집에서 아들한테 나이키 운동화를 새 거를 사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아들한테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나이스 네. 사줘야 되나? 예, 그렇게 좋은 걸 돈이 음. 없어요. 예, 그리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 양적 완화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태고요. 유로존은 예,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지금 부채 규모도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그 그래프를 저번 때 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보시면 지금 각국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나아진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특히나 이 유럽의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이 장점인데요. 네. 너무나 경제가 좀 좋은 국가들도 있지만 나쁜 국가들도 있으니까 이 나쁜 국가가 굉장히 나빠지면 이 좋은 국가들까지 다 끌어내리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라가르트 총재가 쉽게 정책 변화를 통화 정책 정상화를 갖고 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력이 안 된다. 당장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인플레가 그렇게 발등에 불이라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 1순위라면 미국 입장에서 연준 입장에서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원자재 가격도 내리고 유가도 내리고 그런 거 아닌가요? 수입 물가도 내리고 그 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달러. 뭐 저가 뭐 강했으면 좋겠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하고 바이든은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달러가 강해지면 여러 가지 뭐 달러가 강해졌을 때 좋은 측면이 있고요. 미국이? 예, 약해졌을 때 좋은 측면이 따로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졌을 때는 예를 들면은 그 달러가 약해졌을 때보다 달러가 약해지면은 위상이 좀 줄어들긴 하니까 네네. 그렇지만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뭐냐면은 또 이제 금리가 높아졌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다에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금리가 왔다.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해졌다. 그럼 거기서 이제 중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지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디에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디에서? 네. 그리고 1월 수출입 지표 전무님 해석은 이런 2개월 연속 적자인데. 예, 무역 수지가 뭐 경상 수지는 아니고요. 네.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긴 한데 그 측면에서도 조금 약간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그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의 이유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나라들도 과히 좋지 않거든요. 지금. 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과도한 양적 완화 이후에 그다음에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소비가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둔화가 될 수 있고요. 수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수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도 줄어들죠. 예, 성장률 줄어들죠. 미국도 줄어들었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씩 일어나요. 우리나라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예. 이제 만약에 무역 수지가 좋아지려면 수입을 그만큼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지만 또 달러가 강해져 있고 또 원재재 가격도 올라가 있으니까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6개월 이상, 뭐 1년 이상 쭉 간다. 그러면은 이게 고차가 된 측면이 없잖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전문님 보내드리고 아쉽지만. 쉬셔야 되는데 네. 하나만요. 네, 괜찮습니다. 1월달에 뭐 솔직한 얘기로 뭐 곡소리가 났습니다. 증시는. 맞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뭐 전문인 근무하시는 데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외국계 은행 포함해서 딜링룸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 휴가를 다녀와가지고요. 하필. 채권도 뭐 금리 급등이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상당 부분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뭐 그 다른 방송에 그때 그 사회 하셨을 때 그 소장님께서 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그 환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많은 그 변화가 단기간에 올 거니까 조금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 딜링룸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랍이라고 하죠.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은 고객을 위한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럴 때 포지션 방향성 매매를 탁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리스크 부서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주는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네. 예상이 어느 정도 됐던. 예, 바다. 어느 네. 정도. 선희 씨, 왜냐면은 선희 씨 지금 네. 전무님 저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지간한 저 외은 딜링룸의 네. 그 딜러들은 네. 타짜들이고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국채 선물도 쉐리 매도 쳐서 금리 급등에 대비하고 주식도 약간 이렇게 약간 하방 쪽으로 배팅도 하고 환율도 롱플레이 해가지고 달러 또 1,200원 위로 막 뜯어 올리고 해서 우리 개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주범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1월 첫 달에 연간 버짓 절반 다 채웠는지도 몰라. 전문님 안절부절. 그러면서 아유 설 전에 뭐 벌만큼 벌었다 해가지고 따뜻한 또 연휴를 보내고 휴가를. 왔을지도. 사실은 뭐 그런 그 재정 거래들을 많이 하죠, 다들. 그렇죠. 네, 재정 거래들을 많이 안 하는 딜러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하죠. 이거는 이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하니까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전무님 얼마나 귀하셔. 저렇게 밑에 선수들 챙겨서 열심히들 벌어라 하시고 나서 또 그럼요. 여기 오셔서는 또 살짝 또 청기도 누설하시고. 좋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천기두서를 좀 많이. 원래도 저희 인포맥스에서 전무님 또 자주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유, 오늘 네, 뭐 그 작년에도 주세요. 이렇게 그 많이 부족한데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사회도 잘 진행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변정규 전무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좀 자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